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올해 저점 찍고 내년 반등, 전문가 비트코인 최대 194% 랠리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컨텐츠 제작가 겸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가 12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10월 신고가 이후 힘을 쓰지 못하면서 4년 주기설에 따른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데이비스는 이 B2YG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재 공포 심리는 과도하면서 이 거시경제 지표와 데이터는 오히려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끌 핵심 동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연속 금리 인하와 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바이백은 이 사실상의 양적 완화 효과를 내고 있고, 중국 역시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면서 돈 풀기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둘 다 지금 이 돈 풀기에 나선 거예요. 중국이 1조 4천억, 그리고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바이백을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체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저금리 이 선호 기조와 그리고 관세 환급, 체크 지급 가능성, 이것도 지금 이제 군인들에게 각자 수표를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돈풀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통화량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평가 근거로 꼽고 있어요. 글로벌 통화량 이제 M2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의 증가 추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역으로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역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이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살짝 해주기도 했는데 비트코인만 이상하게 계속 저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억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대는 좀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보다 오히려 반등세가 거의 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강력한 뭔가 이 저점으로 누르는 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통화량 증가분에 맞춰 평균 회계할 경우 약 194%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만 달러 도달도 가능하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반면 금은 통화량 대비 75%의 고평가된 상태여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금의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는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대로 반등만 나와준다면 뭐 이런 것들도 확률상 지금은 낮게 보고 있지만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일지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제대로 하는 시점부터 천천히 봐도 되고, 지금은 이제 그걸 지켜보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비트코인 보유자 평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단가가 지금 75,000에서 이제 81,000달러 구간에 보통은 밀집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래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보유자들의 평단가도 이 정도고, 블랙록 등 이제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매수 평단가도 83,000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이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금 상장 지수 펀드에서도 지금 83,000달러 선을 기본 단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가격 기준선이고요. 현재 하락세는 거시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여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이 공포에 매도할 때가 아니라 저점의 물량을 모아갈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큰 시야에서 이런 이제 저점에 모아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만 달러 깨졌는데 왜 사냐고, 비트코인 지금 주어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안한 과정 속에서도 계속 저점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이 알렉스 카치디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멈추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암신시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암호화폐 약세장이 바닥이었던 16,646달러와 비교하면 현재 비트코인은 428%나 상승을 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얼마나 암울했는지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2년이면 이때죠. 거의 3년 전. 이때 바닥은 정말 암울했어요. 비트코인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이제 뭐 비트코인은 안 오른다. 사기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다 나오고 이제 관심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관심도 없을 때였는데 이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2013년 쭉 오르고 이때 가격대가 지금 2만 달러. 저점은 16,000달러. 이 정도예요. 이때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10만 달러를 깨죠. 12만 달러까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장기적인 상승세가 비트코인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상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 계속 이제 흐름을 주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던 거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세가 또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상승분만큼 조정이 또 나와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시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이 고점에 이제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려있던 분들. 이때가 66,000대예요. 66,000. 그래서 이때 물려있던 분들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여기에서 거의 1년, 2년도 넘게 지금 2022년부터 2년 넘게 있다가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점을 더해서 2배가 오르죠. 그러니까 66,000에서 2배가 오른 거예요. 12만으로. 그러니까 이 고점에 샀던 사람들, 물려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2배 수익이 이제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라는 거고요. 월간에 이제 비트코인 2035년 140만 달러 간다. 전통자산 압도 전망.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이유도 이야기해드려야죠. 두 번째 이유. 비트코인 보유 구조의 이제 변화인데 현재 전체 유통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400만 BTC 이상이 이 정부, 공공기업, 자산운용사, 상장지수 펀드 등 이 대차대조표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 공공기업, 자산운용사, 상장지수 펀드. 다들 기관입니다. 네, 엄청난 기관들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대차대조표에 다 묶여 있다. 다 그쪽에서 이제 사고 있다라는 거고, 단타 수익을 누리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이들 기관들은 물량을 쉽게 내놓지 않는 강한 손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쉽게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지금 내놓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 오래된 고래들이 이제 많이 좀 내놓고 있죠, 지금.
결국엔 그들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물량을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장기적으로 이제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잘 안 파니까요. 개인들은 잘 쉽게 팔지만 단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기관들은 잘 안 팔아요. 오랫동안 들고 가죠. 세 번째, 거시경제 유동성의 환경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은 해왔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큰 수혜를 입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죠. 향후 몇 분기 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 가격에 순풍을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하락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론상 손실일 뿐이며 이 장기 보유를 통한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은 결국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9만 달러 붕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저가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올인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올인 하시면 오히 위험해요. 이럴 때 천천히 뭐 한 1년 동안 모아가겠다. 나는 분산해서 1년 이상을 모아가겠다. 뭐 2년까지 모아가겠다. 뭐 3년을 가겠다. 이렇게 좀 조금씩 가시는 거 뭐 크게 말리진 않겠는데, 이렇게 뭐 한 번에 난 올인하겠다. 지금 당장이 바닥이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건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월가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2035년 14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게 또 나왔다고 해요. 이 금융시장 벤치마크 제공업체인 CF 벤치마크스에서 최근 보고서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의 약 3분의 1을 흡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14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 셀비나 마크 필립척은 비트코인이 전통자산과 전혀 다른 수익 구조를 지닌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 상승 잠재력이 크게 열려있는 비대칭적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역시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여기서도 똑같죠. 유동성 확대와 시장 성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 비중이 2에서 5%에 불과하더라도 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개선되고 효율적 투자선이 확장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서 헤이즈 이 변장한 양적 완화 시작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요. 자, 연방준비제도에 이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변장한 양쪽 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월 10일 FOMC 회의에서 도입된 이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 사실상 과거의 QE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연준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부터 단기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머니마켓 펀드는 그 자금을 가지고 확보한 현금을 이제 장기 국채나 레포 시장에 재투입을 또 하는 겁니다. 이는 공식적인 QE 발표 없이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되죠. 지급 준비금 관리 매입은 월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이 되지만 미국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급준비금이라는 모호한 가이드라인 하에 무제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양쪽 완화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이즈는 연간 2조 달러가 넘는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준이 간접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돈 복사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행이 일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 8만 달러에서 이제 10만 달러에서 1월에는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2026년 6월까지 12만 4천에서 20만 달러까지 보고 있고 기관 포머 및 ETF 유입 가속화로 2026년 말 50만 달러까지도 급등을 한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즈는 근데 이제 조금 전망치가 너무 좀 허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감수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오창펑, 이 비트코인 국가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편의 글로벌 자산으로 준비 자산으로 도약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비트코인 공동 설립자 이 자오창펑은 2025년 홍콩 비트코인 아시아에 참석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기관과 국가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참여는 자본 유입 확대 그리고 규제 명확화 인지도 제고라는 선순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ETF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통해서 기관 자본이 유입될수록 시가총액이 확대되고 이는 그 시장의 변동성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DAT 기업, 트레저리 기업이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 뭐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유동성을 이쪽으로 이제 빨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ETF 쪽으로 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서 이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3.2%까지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397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비트마인은 정말 끝도 없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 마이너스에도 자금 유입, 이래서 개미는 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ETF가 최근에 좀 유출이 있으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 큰 규모 6위를 아직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간 기준 순이익 규모에서 6위를 기록했어요. 지금 어떤 자산보다도 비트코인이 가장 나쁜 결과를 이 시장 연말에 들어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왔잖아요. 수익률 면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오히려 나올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장기적인 이 보유자들이 꽤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좀 크게 보면 숲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세가 좀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로도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살짝 이제 조정을 보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